최근 해리케인이 미넨 구단에게 특별한 영입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독일 축구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절친 에릭 다이어를 영입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는 불안한 수비력으로 토트넘 몰락의 원인이라 평가받는 선수였다 보니 전 세계 축구팬들은 케인의 영입 요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미넨 구단 측에서 케인을 위해 다이어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독일 축구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넨 축구팬들은 케인이 왜 그동안 무관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며 이번 시즌 무관의 기운이 엄습해오고 있다며 불안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케인은 수비구멍이라 평가받는 다이어를 영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독일 축구계의 반응,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수비수라고 지목된 에릭 다이어. 그가 풀주전으로 활약했던 지난 시즌 토트넘은 무려 13시즌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중 다이어는 적극적이지 못한 방관 수비로 토트넘 팬들을 탄식하게 만들었으며 프로 선수란 걸 믿기 힘든 패스 실수로 허무하게 골을 헌납한다거나 상대 공격수의 드리블이나 침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늘 다른 선수에게 떠넘기는 잘못된 수비 지휘 방식으로 인해 지난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이어는 토트넘에 남아 주전 경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임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다이어를 명단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이어에게 몹시 굴욕적인 처사였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 수비구멍이라 평가받던 다빈손 산체스마저 명단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다이어는 철저히 외면당하며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토트넘에서 서브로도 못 쓸 자원으로 분류된 다이어는 구단에서는 어떻게든 그를 처분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오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이어의 축구 커리어가 끝나는 듯 싶었던 상황. 그의 절친이었던 해리 케인이 나섭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기자이자 미넨 관련 공신력 탑급으로 잘 알려진 기자 플라텐버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에릭 다이어는 지속적으로 바이에른 미넨의 영입 제안을 했으며 놀랍게도 미넨 구단 측에서는 진지하게 다이어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잇따라 또 다른 미넨 전담 기자 본케와 캐슬러까지 비슷한 소식을 보도했고 미넨의 다이어 영입설은 독일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의 수비 구멍이라 평가받으며 제대로 된 오퍼도 없던 선수를 갑자기 독일 최고의 명문 구단 바이에른 미넨에서 영입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에서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이 자신의 옛 동료이자 절친인 에릭 다이어를 위해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그를 영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토크 스포츠의 기사가 보도된 것인데요. 뜻밖의 소식의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는 골칫덩이였던 다이어를 처분할 수 있어 기쁜 소식이지만 전 세계 축구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현지 팬들은 케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케인은 미넨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독일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인은 경기 중 심판 앞에 서서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다거나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프리미어리그 시절과 너무나 대조되는 외톨이 같은 케인의 행보에 미넨 구단 측에서도 케인의 다이어 영입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에릭 다이어를 지목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대부분 축구팬들이 농담이라고 여겼던 발언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케인의 발언이 진심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다이어가 주전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부족한 실력에도 주장단의 일원이 되어 선수들에게 늘 호통을 쳤던 것도 잉글랜드의 왕자 해리 케인의 영향력이 없었다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처구니 없어 보이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얼마 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케인이 떠나기 전 토트넘은 케인의 잔류를 위해 맥과이어를 영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맥과이어는 다이어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수비수로 지목되는 선수다 보니 축구 전문가들 입장에서 케인의 잔류를 위해 맥과이어를 영입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팀을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보였지만 정작 케인 본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케인과 맥과이어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한 축으로서 두터운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보니 맥과이어 영입은 케인의 토트넘 잔류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넨의 다이어 영입 역시 비슷한 이유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리그 최악의 수비수인 다이어와 맥과이어 같은 선수들을 케인과 같은 잉글랜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단이 그들을 영입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독일 축구팬들은 토트넘이 다이어를 계속 출전시켰던 원인이 드디어 밝혀졌다.
지금 케인은 완벽한 무관 행동을 미넨에서 시도하고 있다. 해리 케인이 미넨의 안락사를 추진 중이다. 제발 미넨을 토트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 다이어가 토트넘을 망친 주범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케인이 원인이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제발 다이어를 영입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이어는 케인의 추천으로 인해 미넨의 영입 명단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넨은 다이어의 이적료로 1,800만 유로, 한화 약 260억 원으로 책정하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를 영입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케인과 다이어는 함께 여행도 다닐 만큼 친밀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이 토트넘의 주장단이었던 시절, 구단 내부는 파벌로 인해 하나의 팀으로 뭉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토트넘 내부 기자 알라스데어 골드는 파벌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손흥민이 주장이 되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주장 선임을 강력하게 지지할 정도였죠. 그렇게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다이어는 주장단에서 강판되는 수모를 맛봤을 뿐 아니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오퍼까지 없던 상황. 케인은 다이어의 축구 커리어가 끝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우정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구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요. 토트넘이 케인을 위해 리그 최악이라 평가받는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를 영입하려 했다거나 더 나아가 미넨에서조차 수비구멍이라 불리는 에릭 다이어를 영입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64강 풀럼 원정 2군 선수들이 선발로 대거 출전하며 유효 슈팅 하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반 72분 손흥민이 출전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고 손흥민은 주장답게 1번 키커로 나서 성공시켰으나 팀은 다빈손 산체스의 실축으로 끝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없는 상황 공격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향하는 공격적인 축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 내내 수비적인 볼 전개로 일관하였고 페리시치와 히샬리송 그리고 솔로몬으로 구성된 공격진 역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축구 전문가들은 주장 손흥민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다. 그동안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 전술을 책임지는 사령관 그 자체였고 득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찬스 메이킹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어왔다. 하지만 손흥민이 없는 상황, 페리시치와 솔로몬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페리시치는 정확하지 못한 크로스로 공격 기회를 허무하게 날릴 때가 많았으며 솔로몬은 특유의 늘어지는 템포로 볼을 간결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여러모로 토트넘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9월 2일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벌리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대팀인 벌리는 내려앉는 템백 수비가 특징인 늪 축구의 대명사 같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적인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매 경기 3실점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전패 중인 팀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벌리 이후 셰필드전까지 치른 이후 아스날과 리버풀이라는 강호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 속의 강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벌리와 같은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승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라인을 올리는 공격적인 팀일수록 뒷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벌리 역시 최근 공격적으로 변모한 만큼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